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가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속에 담아두려니 자꾸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지인분이 제게 익명이 보장되는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용기를 내어봤습니다. 제 사연을 말하려면 저의 20대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당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저는 취업 준비 대신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는 5급 준비를 말이에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공무원이라는 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경영대로 나온 저는 대기업 취업을 생각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려고 유학까지 고민하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저는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게 됐고 그 뒤로 제 꿈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강연들이 많았는데요. 평소에는 별 감흥 없이 강연을 들었던 저도 그날의 강연은 참 인상이 깊었어요. 여성 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느낌바들을 학생들과 공유해 주시고 노력들을 설파하시는 그분의 강연을 보게 된 후 제 인생의 목표가 뒤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딱히 이렇다 할 꿈이 없었던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됐고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제 유학까지 지원해 주실 여유가 돼서 별 걱정 없이 유학까지 생각했었죠. 그러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다른 꿈을 품게 된 저는 여태 하던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땐 뭐든 새로 도전할 만한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에는 왜 그렇게 결정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걱정들과 고민들로 쉽게 결심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시던 부모님은 저의 새로운 꿈을 크게 지지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새로운 꿈을 쫓아 진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를 내게 됐지만 합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에 저도 적지 않은 결심을 해야 했어요. 빨라도 2년 이상 걸릴 것이고 시험 준비를 하려면 못해도 몇 년은 죽은 듯이 공부만 해야 할 테니까요. 남들은 다음을 위해 나아가는 때에 저는 20대 청춘을 골방에서 보내면서 그 안에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혹여나 합격하지 못하고 청춘만 소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저를 더 믿어주시는 부모님을 믿고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리고 독한 마음을 먹은 만큼 그 굳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기 위해 저 같은 수험생들이 몰려있는 노량진으로 거취를 옮기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저는 학원 등록을 마치고 학원 근처에 조용한 여성 전용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침대, 책상이 겨우 들어가는 좁은 방에 화장실 하나 겨우 있는 아주 작은 방에서 지내려니 불편한 것도 참 많더라고요. 게다가 그동안은 부모님 그늘 안에 자취 한번 해본 적 없었기에 갑작스러운 독립이 저 역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부모님 역시
혼자 지내게 된 외동딸이 내심 걱정이 되시는 눈치였지만 저는 목표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희생은 꼭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시생이 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잡게 됐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실 여유가 있었지만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 유학 고민까지 해봤으니 시험 준비 정도는 제 힘으로 해볼 때가 되었다 싶었죠. 게다가 그렇게 제 힘으로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의지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은 학교를 졸업한 덕에 과외를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남들보다 시간적 여유는 모자라겠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바쁘게 살며 좁은 고시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큰맘 먹고 시작한 일이지만 골방에 갇혀 사람도 만나지 않고 공부만 하면서 지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런 생활을 했더니 저도 자꾸만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친구들과 교류도 없고 부모님 걱정시킬까 싶어 연락도 자제하다 보니 더욱더 외로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시촌에서도 사랑은 피어납니다. 다들 사활을 걸고 공부하지만 그 속에서도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연인들끼리 같이 공부하고 수업 듣고 그런 광경을 꽤 자주 보곤 했어요. 다들 바쁜 와중에도 연애도 하고 보기 좋다 생각도 해봤지만 그 일은 저와는 동떨어진 세상의 얘기라 생각했고 딱히 연애를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웬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캔커피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날이 따뜻해서 그런가? 많이 졸리죠? 아, 네, 그러네요. 언제 또 날씨가 따뜻해졌네요. 몇 년 차세요? 전 1년 차예요. 아직 한참 남았죠. 아, 저도 1년 차예요. 우리 동지네요. 우리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끼리 인사하고 지내요. 사실 저번부터 수업 때마다 계속 눈여겨봤었는데 공부하시는 분 방해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도 못 걸었었거든요. 커피는 편의점에서 1+1 한 거라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종종 인사해요. 제게 커피를 건네던 그 사람은 선하고 부드러운 인상에 듣기 좋은 목소리까지 누가 봐도 호감을 가질 만한 남자였어요. 딱히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부하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인사 정도 하고 지내는 것도 나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얼떨결에 제가 커피를 얻어 마셨고 다음번 수업 때는 제가 답례로 간식을 나눠드렸어요. 학원에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한번 안면을 트고 나니까 그 뒤로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나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지나칠 때마다 눈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벼운 눈인사만 나누던 사이에서
언젠가부터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번호를 교환하고 서로 자리를 맡아주는 단계까지 가까워졌어요.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쁜 생활 중에 누군가를 알고 지낸다는 게 참 기분 좋았죠. 외롭고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고시 학원에서 그렇게 마주친 그 인연은 제게는 기분 좋은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저처럼 5급 공무원이 꿈이라는 그 남자는 저보다 3살이 많은 오빠였어요. 둘 다 공부를 시작한 시기도 비슷했고 같은 학원을 다니며 진도도 비슷했던 탓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 자극이 많이 됐죠. 그렇다고 다들 바쁜 와중이라 학원이 아니면 따로 만날 일도 없었지만 하루 종일 학원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싫어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친구로, 동지로 지내던 저희는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틈틈이 고민도 공유하게 됐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점점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될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부터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엔 같은 학원원생에서 어느새 오빠 동생 사이가 된 저희는 알고 지낸 지 반년 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공부하겠다고 집까지 나와서 그 고생하는 마당에 연애는 사치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최대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연인 사이라지만 딱히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데이트는 매번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서 이루어졌고 만나서는 서로 공부를 봐주며 함께 목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만 했네요. 공부하다가 같이 밥을 먹을 때가 그나마 대화를 나누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바쁠 때면 컵밥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가끔 여유가 있을 때나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고시촌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둘 다 돈 없는 고시생이다 보니 제대로 된 외식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간식으로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는 소박한 데이트였지만 저는 그때가 참 즐거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큰 힘이 되잖아요. 저와 남자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이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노력하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시험에 합격해서 꿈을 이루고 서로 나란히 그곳에 서 있는 상상을 하며 피곤한 하루를 매일 버텨나갔죠. 남자친구와 같이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혹시나 혼자 떨어지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에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시험 준비를 시작한 지 딱 3년이 됐고 저는 드디어 원하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고배를 마셨고 이번 시험이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응시를 했었어요. 사실 시험날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탓에 걱정이 많았지만 어쩐 일인지 저는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봤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합격 사실을 듣자마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동안 혼자 고생이 많았다며 부모님이 참 좋아하셨죠.
부모님 다음으로 알리고 싶었던 건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껐다 켰다 반복하며 차마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태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기에 제가 선뜻 제 합격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던 차에 남자친구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착 가라앉은 목소리가 결과를 대신 말해줬어요. 하영아, 나 떨어졌다. 이번이 3년째라 부모님이 내년부터는 지원 못 해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번엔 진짜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다. 그런 게 맞나 봐. 오빠 여태 열심히 했잖아. 다음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래도 이번엔 진짜 자신 있었는데. 참, 하영이 너는 어떻게 됐어? 너도 떨어졌지? 그래, 시험이 어려웠어. 우리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우리 잘못 아닐 거야. 시험에 자신이 있었다던 남자친구는 자신의 결과를 보고 저 역시도 불합격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시험에 떨어져 자책하며 저 역시도 떨어졌을 거라 확신하는 남자친구 앞에서 제 합격 소식을 선뜻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붙었어. 혼자 붙어서 괜히 미안하네. 그래도 오빠 축하해 줄 거지. 오빠도 다음번엔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오빠가 나보다 모의고사도 더 잘 나왔잖아. 뭔가 실수했거나 그랬겠지. 너는 붙었다고? 너 그날 컨디션 안 좋다 그렇지 않았어? 그러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까지 먹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았나 봐. 저도 고시생이었으니 고시생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시험에 떨어져 좌절하는 남자친구의 심정을 잘 알았지만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의 합격을 축하해줬으면 싶었나 봐요. 그런데 결국 제 욕심인 건지 남자친구는 쉽게 제 소식을 축하해주지 못하더라고요. 한동안 말이 없던 남자친구는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제 전화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게 혼자 불합격하여 너무 힘들다며 당분간 제 얼굴 보기 어렵겠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남자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예전에 같이 1차 시험을 봤을 때 딱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는 합격을 했고 저는 아주 적은 점수 차이로 떨어지게 됐었거든요. 큰 격차가 아니어서 그런지 너무 허탈하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혼자 떨어진 상황이 속상하긴 했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함께 축하해줬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격려하며 위로를 건네줬습니다. 그랬던 저희였기에 이번에도 서로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연 잠수를 타버리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학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남자친구는 저를 본체 만취하더니 수업을 들으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탓에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내심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도
자기는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서 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 장남에다가 집에서 지원받아 공부를 하는 탓에 저보다 부담감이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에 남자친구를 뒤로 하고 저는 고시원을 정리해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외동딸을 보며 부모님은 참 기뻐하셨어요. 제가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며 누구보다 큰 축하를 해주셨죠. 덕분에 남자친구에게 축하받지 못해 섭섭한 마음도 조금은 진정이 됐고 저는 출근을 기다리며 합격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출근을 앞두고 바쁘던 저는 그 와중에도 계속 남자친구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둘이서 함께했던 시간이 적지 않아서 그런지 며칠 동안 연락 없는 남자친구가 점점 더 걱정이 됐습니다. 혼자 마음 정리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려던 저는 결국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들고 남자친구가 지내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2주 만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네요.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도시락을 들고 서 있는 제 앞에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오빠, 많이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나는 내가 힘들 때 오빠가 옆에 있어주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됐었어. 그런데 오빠는 나 보기가 싫어? 나 혼자 합격해서 그렇게 속상해?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바보 같고 못나서 그래. 너 합격했다고 얘기했을 때 쿨하게 축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서 그렇게 못하게 됐고 나 혼자 이 고시촌에 다시 남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동안은 겨우 너 있어서 버틴 건데 이제 나 혼자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혹시 나 떠날까봐 무섭기도 하고.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나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설마 헤어지자고 할까봐? 모르지. 너는 일하는데 나 혼자 공부하면 좀 그렇잖아. 그게 뭐 어때서 그래? 반대로 내가 떨어지고 오빠만 합격했으면 오빠는 그랬을 거야? 나 버렸을 거야? 그런 말은 아니고. 솔직히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공부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음에는 꼭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걱정하지 마. 나 오빠 절대로 안 버려. 왜 그런 걱정을 해? 앞으로 내가 오빠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오빠는 헤어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잘하던 사람이니까 금방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렇게 저희는 다시 화해를 하게 됐고 일을 시작한 저는 옆에서 남자친구를 많이 격려했어요. 이제는 제가 월급도 받고 여유가 있으니 예전처럼 떡볶이 먹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았죠. 시간이 날 때마다 남자친구 식사를 챙기고 몸보신 시키려 고깃집도 데려갔습니다. 집에서 용돈 걱정하지 말라고 용돈도 지어주고 바쁜 시간 잡내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물론 저도 신입으로 정신이 없고 바빴지만 여유 있는 제가 그 정도 노력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저의 그런 노력과 애정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기쁜 소식은 쉽게 들려오지 않았고, 그럴수록 남자친구는 점점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가 심한 건지 언젠가부터는 점점 짜증이 심해지더라고요. 별말 아닌 제 얘기에도 기분이 나쁘다며 대화를 피해버리고 공부 잘 되냐며 궁금해하는 제 얘기에 잔소리하지 말라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미안해.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런지 자꾸 짜증이 많아. 그래도 너한텐 그러면 안 되는데. 짜증을 내고는 매번 미안해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속상하다가도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럴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참으려 많이 애를 썼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몸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사다 먹이고 뒷바라지에 더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도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부를 할 때는 힘들어도 서로 격려를 해줬는데 언젠가부터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다 보니 저는 남자친구 앞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나랑 자신이 상황이 다르다 생각하는지 제 고민거리는 듣고 싶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회사 일로 고민이 있다는 제 말에 항상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배부른 소리 한다. 일이 다 힘든 거지. 너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겠어? 내가 합격만 하면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열심히 다닐 텐데. 가끔 보면 하영이 너는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남자친구한테 위로받고 싶다는 거지. 오빠도 가끔씩 내 얘기도 좀 들어주면 안 돼? 아니 고민이 고민 같아야 들어주지. 투정만 하는 걸 내가 다 받아줘야 해? 공부하는 내가 힘들지 네가 더 힘들겠어? 그 말도 맞다 싶어서 저도 더 대꾸를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남자친구도 저를 위해 다정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물이나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해주나 싶어서 가끔은 서러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 것도 맞았으니 저도 더 불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도와서 남자친구가 하루빨리 합격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도 편하게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해보면서 몇 년 뒤에는 결혼까지 할 생각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저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 나이는 벌써 30이 됐고 남자친구는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뒤로 결국 시험을 완전히 포기하게 됐어요. 벌써 30이라는 나이에 더 이상 모험을 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더 늦기 전에 취업이라도 하겠다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아까워 저 역시도 참 속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나서겠나요? 스스로의 결정이니 저는 그저 지지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취업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느 때보다도 심하다는 취업난 속에 남자친구는 매번 면접에 떨어지며 점점 눈을 낮춰야 했어요. 처음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내려가더니 결국 수준을 낮춰서
처음 기대 연봉의 절반을 주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합격을 하고도 속상해하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응원의 말을 해줬죠. 내가 알아보니까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잠재 가능성이 많은 회사 같아. 그 정도면 직원 복지도 나쁘지 않고 거기서 업무 배우고 경력 쌓다 보면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진짜 사람들이 인재를 못 알아본다. 왜 불러주는 데가 없지? 나 1년 안에 이직할 거야. 네 연봉 절반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런데 어떻게 오래 다녀? 그래, 오빠는 어디서든 잘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남자친구는 회사원이 됐고 저는 작은 회사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이직을 준비할 거라며 회사를 다니면서도 늘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저는 연봉보다는 남자친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서로 직장을 다니면서 꽤 오랜 시간 만났던 저희는 점점 결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지한 얘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살자며 대화를 종종 나눴습니다. 제 연봉이 나쁘지 않고 남자친구도 일을 시작했으니 둘이 열심히 모으다 보면 몇 년 안에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까지는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서로 집에 인사를 드리거나 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저희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시험 준비할 때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던 것을 알고 계셨던 아버지는 우연히 만난 저희에게 식사를 사주시겠다고 하셨고 남자친구는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하면서도 어른의 성의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우리 하영이가 평소에 남자친구 자랑을 많이 하더니 인물도 훤칠하니 잘생겼네. 우리 딸애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 허허허. 과찬이십니다. 제가 하영이한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둘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나? 사실 제가 준비만 되면 결혼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영이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직 제가 이뤄놓은 게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네요. 그래도 저 하영이한테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했을 법도 한데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 앞에서 결혼 허락까지 받아냈어요. 밝고 자신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희 아버지도 나쁜 반응은 아니셨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도 좋았고 정식은 아니지만 결혼 허락도 받아냈으니 남자친구도 기뻐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둘만 남게 되자 남자친구가 제게 섭섭한 티를 내더라고요. 근데 너 왜 아버님 무슨 일 하시는지 숨겼어? 숨기다니 그냥 말할 필요를 못 느낀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말을 안 한 거면 그게 숨긴 거지. 나는 네가 과외까지 하면서 공부하길래 집이 어려운 줄만 알았지. 어쩐지 집안 얘기 잘 안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었어. 사실 저희 아빠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적 한 푼 없이 상경해서
온갖 고생하시면서 어렵게 키워오신 회사였어요. 그래봤자 남들은 이름도 모르는 작은 회사지만 직원 하나 없던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몇 년 전에는 주식 상장까지 하셔서 이젠 어엿한 회사가 됐네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빠의 일이었을 뿐 저는 저와 관련이 없다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자랑 같기도 하고 왠지 제게 편견을 가질 것 같아서 더 말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죠.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얘기를 해야겠지만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는 남자친구 얘기에 어차피 양가 도움 없이 준비하기로 했는데 저희 아빠가 회사를 운영하시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는 남다른 의미였던 모양이에요. 한동안 제게 속았다며 섭섭해하더니 그 뒤로는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더라고요. 어차피 하영이 너도 곧 30 다 돼가는데 너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랬고 이왕 결혼할 거면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장인어른한테도 뭐 저번에 허락 받았고 딱 한 번 본 일로 저희 아빠를 장인어른이라 부르기 시작한 남자친구는 그 뒤로 정말 지겹다 싶을 정도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신혼집을 얻을 만한 여유도 없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야 할 텐데 남자친구는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둘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믿을 구석이라도 있는 건지 이직을 하겠다는 노력도 더는 하지 않았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으면 오빠가 빨리 자리 잡아야지. 지금 다니는 회사 열심히 다니던가 아니면 전처럼 이직을 빨리 고민해야지. 요즘 회사 잘 다니는 건 맞아? 작아서 더 바쁜 회사일 텐데 야근도 안 하고 너무 한가해 보여. 아니 뭐 장인어른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 이참에 그냥 장인어른 회사로 들어갈까 봐.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너는 회사 경영 생각 없잖아. 그럼 당연히 사위인 나한테 물려주시겠지. 저번에도 나한테 기대가 크신 것 같던데 안 그래? 아 그리고 나 이번에 장인어른 회사 주식 샀다? 돈이 별로 없어서 얼마 못 사긴 했는데 그냥 기념 같은 거지. 우리 결혼 소식 들리면 그 주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야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한테 신혼집 얻어달라 그러자. 하나 있는 자식인데 그 정도 못 도와주시겠어? 아무래도 한강변이 좋겠지? 거기 뷰가 최고야. 갑작스러운 남자친구의 얘기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양가 도움 없이 작은 빌라에서 소박한 신혼을 시작하자던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여유가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저희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하면 우리 아빠가 자기에게 회사를 물려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들 중 누구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대체 왜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누구보다 욕심 없고 꿈이 큰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일로 큰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우리 힘으로 시작하기로 했잖아, 오빠.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
오빠도 여태 지원받은 거 많아서 더는 부모님께 바라기 싫다며. 나도 그래. 나는 대학 졸업한 뒤로 집에 손 벌리고 살기 싫어서 과외 알바하면서 생활했어. 그러면서도 시험 합격했고 지금도 부모님 도움 없이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아빠 회사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아빠 회사 관련한 얘기는 하지 말아줘. 우리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자. 아니, 그 정도 도움받고 시작하는 게 뭐가 어려워? 너랑 나랑 같아? 너희 집엔 힘든 일도 아닐 텐데 왜 자꾸 답답한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장인어른 회사 들어가면 오히려 더 좋은 거지. 가족 경영 몰라? 장인어른이 힘들게 일구신 회사 그냥 남 줄 거야. 오빠 말대로 그 회사는 우리 아빠가 이룬 회사니까 아빠 뜻대로 하셔야지. 오빠가 경영학과도 아니고 아빠 회사 업무랑 관련된 일도 해본 적 없잖아. 네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텐데 경영이야 하면서 배우면 되지. 네가 안 물려받는다니까 내가 돕겠다는 건데 왜 그래? 아, 그래. 너는 5급 공무원이다 이거지? 근데 나는 시험도 떨어지고 거지 같은 회사 다니니까 회사 경영할 자격이 없다. 뭐 이거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오빠, 자꾸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해? 자격지심인 건지 제가 오해를 하는 건지 남자친구는 자꾸만 서로의 집안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고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보게 됐어요. 분명 스스로 열심히 꿈을 쫓던 그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데 갑자기 환경 탓을 하며 저와 자신을 비교하는 남자친구가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양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고 상견례를 앞둔 상황에 그런 문제로 싸우는 게 너무 지쳐갔어요. 하지만 사랑이 뭔지 저는 쉽게 남자친구를 놓지 못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싸운 이후 서로 화해를 하긴 했지만 남자친구는 은연중에 아빠 회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식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자꾸 저희 회사 주식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주가에 도움되는 좋은 소식 없냐며 저를 추궁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럴수록 저는 가족과 남자친구 사이에 곤란해져 갔고 결국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오빠, 이제 아빠 회사 주식 사지 마. 우리 아빠 주식 다 파셨어. 나 시집 보내면 엄마랑 두 분이서 시골 가서 전원 생활하실 거래.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장인어른이 갑자기 왜 그러죠? 내가 물려받아야지. 그런 걸 혼자 결정하시는 법이 어딨어. 아빠 회사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누구랑 상의해서 결정해? 아니, 사위랑 딸이랑 상의를 하셨어야지. 어이가 없다. 알고 보니까 너 이기적인 게 너희 아빠 닮았구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게 오빠가 화를 낼 일이야? 나는 지금 오빠가 왜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어. 자꾸 실망하게 만들지 마. 실망은 누가 했는데 지금 네가 난리야.
이제 식구들 사이에 뻔히 사정 알면서 그런 짓이나 하고. 아니, 애초에 나를 사회로 들일 생각이나 하신 거야? 아, 됐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란다.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도 네 아빠 따라서 시골 내려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우리 파혼하자. 상견례 장소 예약은 네가 취소해. 니네 집 돈 많으니까. 뭐 위약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혹시나 하며 바랬는데 역시 제가 사람을 잘못 봤던 모양이에요. 거짓말로 떠본 남자친구의 속마음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위가 된다고 남이 일군 회사를 쉽게 얻으려 했다니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사람을 잘못 봤던 건지 괜한 욕심에 사람이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그 거짓말로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마음 정리가 쉬워졌습니다. 차라리 상견례 전에 파혼하게 된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허무하게 파혼을 하게 되고 상견례 날을 기다리시는 부모님께 파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부모님께는 그냥 성격 차이라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차마 사실을 알려드리기 어려웠어요. 그런 놈을 만난 것도 내 잘못이고 그런 사람을 잘못 들여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도 저였으니까요. 결국 모두 내 탓이다 싶어서 누굴 원망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밑바닥을 보게 되고 쉽게 파혼을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만난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하루아침에 마음 정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으라는 말에 소개팅도 받아보고 부모님 권유로 선자리도 나가봤네요. 그런데 한번 크게 되어서 그런지 사람을 믿는 게 그리 쉽진 않더라고요. 혹시나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아직 어린 나이니까 또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며 이별의 슬픔을 달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빠 회사에 주주총회가 열리게 됐어요. 사실 주식 상장이 된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라 식구들 모두 걱정과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뿐인 딸이 자리를 비워선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아빠와 함께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 자리에서 몇 달 만에 전 남자친구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아빠 회사 주식을 샀다고 들떠하던 그 얘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아니, 설마 그랬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나타날 줄은 몰랐죠. 그런데 만남을 예상하지 못한 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우리 아빠가 정말 사임한 줄 알았는지 아빠와 함께 있는 저를 보며 네가 왜 여기 있냐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마이크를 잡고 사장이라 인사를 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전 남자친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애초에 한번 확인만 했으면 이렇게 놀랄 일이 없었을 텐데 얄팍한 사람이니 제 거짓말도 쉽게 믿었었겠죠. 하지만 이미 끝난 사이에 제가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여마,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버님 퇴임하시는 거 아니었어? 네가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 그리고 주가 때문에 소문나면 안 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각서까지 받았고 거짓말이었어? 우리 아빠 한참 나이인데 무슨 은퇴를 하겠어? 네가 자꾸 남의 밥상에 침 바르니까 짜증나서 거짓말한 거야? 그렇다고 설마 파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오히려 다행이지. 너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난리였겠어. 고마워. 덕분에 이혼할 일은 없겠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영아, 오해야. 그땐 내가 욕심이 난다기보다 너를 더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정말이야. 이제 와서 변명할 필요 없어. 이미 끝난 사이에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해? 주주로 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 하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그땐 내가 욱해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했나 봐. 그래도 너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야. 우리 오랫동안 좋았잖아. 네가 나 많이 도와주고 솔직히 너 합격한 것도 내 덕 아니야? 우리 좋았던 시간은 다 잊은 거야? 그니까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지. 고마운 거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놈이랑 결혼까지 생각했다니까. 내가 어려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 덕분에 앞으로는 너 같은 놈 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자격지심 없는 사람 만나려고. 앞으로도 팔자가 나아지고 싶으면 스스로 더 노력하고 남의 건 탐내지도 마. 그리고 너 같은 거랑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까 찾아오거나 그럴 생각도 하지 말고. 매몰차게 얘기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회사 없다고 했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더니 이제 와서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이런 놈이랑 만났던 제가 바보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난 일이라 생각하니 속은 편했어요. 인생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기도 어려운데 한 번의 실수를 계기로 다시 그런 일이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